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김정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학습할 내용을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알려드릴게요. 짜잔! 묵직한 수박 위로 나비가 헐헐. 좀 길죠? 어때요? 감이 오나요? 어떤 내용인지? 뭐라고요? 그러니까 나비가 헐헐 날면서 어떻게 그 수박을 먹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요. 네. 자, 이 글은 초충도라는 그림, 그 중에서도 수박과 들쥐 그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그림 속에 담긴 이야기를 소개해주는 그런 글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그림을 누가 그린 걸까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힌트를 줄게요. 잘 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영상에서 어떻게 정답을 찾았나요? 초충도를 그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5만원권 지폐에 있는, 그래서 좀 우리에게 많이 친숙해진 신사임당이 그 정답입니다. 사실 이제 신사임당이라고 하면 율곡이의 어머니 정도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신사임당은 물론 훌륭한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아주 뛰어난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신사임당의 대표작인 초충도를 소개한 글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충도는 8폭으로 이루어진 병풍 작품입니다. 초충도가 어떤 그림인지를 설명했는데, 자, 우리 친구들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돼요. 사실, 이제 실제로 있었던 거죠. 의견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인 건데, 이렇게 초충도가 이런 그림이다 라고 나타낸 이 부분은 그래요. 그림에 대한 그냥 사실을 나타낸 거죠. 이 그림들은 섬세한 필체와 부드럽고 세련된 색감이 돋보이죠. 전체적으로 구도가 비슷합니다. 화면의 중앙에 핵심이 되는 식물을 두고 그 주변에 각종 벌레와 곤충을 배치했어요. 이런 것들도 그냥 그림에 대한 객관적인 그렇죠 사실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그림의 화면은 정사각형에 가깝고 식물과 곤충이 화면을 비교적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 중 수박과 들쥐 그림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보겠습니다. 자, 수박과 들쥐 그림이 이렇게 있고 이제 설명을 해줘요. 화면 가운데 아래쪽에 큼지막한 수박 2개가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 아래쪽에 있네요. 그림을 그대로 설명한 사실 부분이죠. 네, 이어서 참으로 당당해 보이는 수박 덩어리이지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 수박을 볼 때 당당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나요? 선생님 당당하다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당당해 보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박을 본 글쓴이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의견에 해당이 돼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되니까 당당해 보인다는 것은 이 글쓴이의 의견입니다. 수박 덩굴 줄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져 뻗어 있고, 그렇죠? 이렇게 뻗어 있네요. 뻗어나간 줄기 위에 나비 2마리가 예쁘고 우아하게 날갯짓을 하고 있네요. 큰 수박 오른쪽에는 페랭이꽃 한 그루가 조용히 비어 있습니다. 수박 옆으로 뻗어 올라간 줄기를 볼까요? 왼쪽 수박에서 위쪽으로 화면 한복판을 가로질러 가고 있죠. 둥근 곡선 이렇게 그리며 뻗어 올라간 줄기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인상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글쓴이의 의견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에요. 뻗어 올라갔다까지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인데 이것에 대해서 글쓴이가 인상적이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의견 말했습니다. 줄기에 작은 수박 하나가 더 매달려 있군요. 수박 밑부분은 검게 표시해 땅임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네요.
수박 줄기 위로는 예쁜 나비 2마리가 아름답게 날갯짓을 하고 있어요. 붉은 나비와 호랑나비인데 모두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군요. 나비의 색깔이 서로 대비를 이루어 서로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역시 인상적입니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자, 이어서 보죠. 이제 아래쪽으로 시선을 옮겨 수박을 자세히 들여다보죠. 수박의 껍질이 요즘 보는 수박과 다르죠? 우리 자세히 보세요. 정말 뭔가 좀 다르다. 그쵸? 조선시대 사람들이 먹었던 수박은 아마도 표면이 이러했던 모양입니다. 같은 땅에서 나온 수박인데도 시대가 흐르면서 그 모습이 바뀌었네요. 야, 우리도 그림과 또 그림을 설명한 내용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그죠? 조선시대의 수박은 지금 우리가 먹는 수박과 이 껍질의 모습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어서 볼까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흥미롭습니다라고 글쓴이가 자신의 의견을 말해 주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수박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상징하고 나비는 화목과 사랑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수박과 나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글쓴이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도 새로 알게 됐네요. 그렇다면 이 그림 속의 수박과 나비는 아이를 많이 낳아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있고 그냥 수박이고 그냥 나비 뭐 예뻐서 그린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 이제 앞으로 그림을 볼 때 좀 더 애정 있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림도 알고 보는 것과 그냥 보는 것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장 큰 수박 밑동을 보니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쥐들 보이나요? 작은 쥐들이 커다란 수박을 열심히 파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수박 껍질을 뚫어내고 수박 씨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박의 붉은 속과 씨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설명한 사실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죠. 참 재미있는 풍경입니다. 재미있는 풍경이다라는 것. 이 풍경을 보고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은 글쓴이의 의견이 나와 있는 부분이죠. 쥐들이 수박을 좋아한다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죠. 그러게 쥐들이 수박을 먹나? 우리도 알게 됐습니다. 맛있는 수박을 먹고 있기 때문인지 들쥐들의 표정이 매우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잘 모르겠는데 글쓴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글쓴이의 의견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박 주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생명체의 움직임을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이번에는 화면의 색감을 볼까요? 수박은 검은 초록, 수박과 꽃의 줄기는 초록이고 꽃과 나비 한 마리, 쥐들이 파먹고 있는 수박의 속 부분은 붉은색입니다. 색깔을 나타낸 것은 사실이죠. 그림에 나타낸 색깔을 그대로 설명했어요. 초록빛과 붉은빛이 서로 색상의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도도 안정적입니다. 커다란 수박 2덩어리가 화면의 무게 중심을 딱 이 부분에서 잡고 있죠. 여기에 둥글게 휘어져 올라간 수박 줄기와 오른쪽 페랭이 꽃의 반듯한 직선 줄기가 역시 또 서로 대비를 이룹니다. 그래서 다른 초충도에서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정감 속에, 수박의 안정감 속에 변화와 생동감, 여기도 안정감이죠. 변화와 생동감이 은근히 배어 있죠. 왼쪽 수박에서 둥글게 뻗어 올라간 줄기는 이 그림의 여러 요소 가운데 단연 눈에 띕니다. 수박의 줄기를 크게 타원형으로 배치해 율동감을 살려냈어요. 반면 오른쪽 페랭이꽃은 곧게 서 있죠. 화면에 안정감과 생동감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개의 수박을 아래쪽 한 가운데 배치하지 않고 약간 이제 왼쪽에 있죠. 이쪽은 좀 비어있고 이쪽으로. 왼쪽에 치우치게 배치함으로써 화면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변화와 움직임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사임당이 화가로서 지닌 재능과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안정감 속에 어떤 변화를 주었다는 것, 그리고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변화와 움직임을 주었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신사임당의 예술가적인 면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사임당의 또 다른 작품 좀 궁금한데요. 선생님과 함께 만나볼까요?
어때요? 신사임당의 그림들 정말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 그 신사임당의 그림에 대해서 혹시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오죽헌에 가서 신사임당의 예술작품을 실제로 보고 또 이게 주변의 문화재를 더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좀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